남경. 강남의 중심이자 천하의 부가 모인다는 번화한 도시. 낮에는 비단 옷을 입은 귀족들이 거리를 메우고 밤에는 진회화를 따라 붉은 등불이 불야성을 이루는 화려한 곳이었다. 그러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그 화려한 남경성의 성벽 너머 성박 10리 떨어진 곳에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또 다른 도시가 기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쥐구멍이라 불렀고 무리민들은 그곳을 하오문, 오문샤우문 남경 지보라 칭했다. 무진이 그곳에 발을 디딘 것은 해가 지고 개와 늑대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황혼 무렵이었다. 경계선은 명확했다. 잘 닦인 포장도로가 끊기고 질척한 지늘길이 시작되는 지점. 그곳을 넘어서자마자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라졌다. 향긋한 꽃내음과 기름진 음식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 오물, 그리고 씻지 않은 인간들의 채취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가난과 범죄가 고체화되어 폐부로 들어오는 듯한 묵직한 질감이었다. 무지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렀었다. 비 내리는 객잔에서 흙구들과 버렸던 처절한 혈투의 흔적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옷은 여전히 너덜거렸고 붕대 위로 배어나온 핏자국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런 몰골은 흉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단 옷을 입은 자가 이곳에 들어오면 5분 안에 속옷까지 털려나가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였다. 그리운 냄새군. 머릿속에서 혈령이 중얼거렸다. 감상에 젖은 듯하면서도 지독한 경멸이 담긴 목소리였다. 시궁창 썩는 냄새, 싸구려술 냄새, 그리고 은자에 묻은 피 냄새.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어. 인간의 욕망이 고여서 썩는 곳이지. 조용히 해라. 집중해야 한다. 무지는 삿갓 아래로 주변을 살폈다. 길가에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늘어서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동정을 구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다. 품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지나가는 행인의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낡은 판잣집 사이사이로 보이는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속삭이고 거래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의 목표는 명확했다. 정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청산파의 진짜 목적, 그리고 혈령조차 모른다고 잡아떼는 붉은 눈의 정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하오문의 지부장, 독수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독수는 남경의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거물이었다. 무진 같은 뜨내기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정문으로 들어가 돈을 내밀어봤자 돈만 뺏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시체가 되어 진회하에 떠내려갈 뿐이었다. 놈을 끌어내야 한다. 무진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놈이 제 발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 해. 돈줄이다. 혈령이 즉답을 내놓았다. 하오문 놈들에게 부모는 팔아도 돈은 못 파는 법이다. 독수가 남경 지부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무지는 혈령의 기억을 더듬었다.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지듯 남경 지부의 구조가 그려졌다. 도박장, 사창가, 인신매매. 수많은 수입원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가장 막대한 현금이 오가는 곳. 암시장의 고리대금업 남경에 귀족들이나 타락한 관리들이 장부에 남길 수 없는 검은 돈을 세탁하고 불리는 곳. 독수는 그들의 돈을 관리해주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즉, 독수의 심장은 그곳이었다. 그 심장을 찌른다. 무지는 발길을 돌렸다. 하오문 구역의 가장 깊숙한 곳,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검은 골목을 향해서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창녀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무지는 그 소음 속에 자신의 발소리를 숨겼다. 청산파의 보법인 청산보는 맑고 우아하여 이런 진흙탕 길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무지는 본능적으로 보법을 바꿨다.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날과 발가락 끝을 이용해 진흙을 찍어 누르지 않고 스치듯 지나가는 혈령의 보법, 무영보의 흉내였다. 검은 골목의 입구는 삼엄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폐가처럼 보였으나 입구를 지키는 낭인들의 눈매는 매서웠다. 허리춤의 찬 검은 장식용이 아니었고 손등에 새겨진 문신은 그들이 하오문 내에서도 꽤나 지위가 있는 행동대장, 급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멍청한 짓이다. 혈령이 조언했다. 저 놈들은 미끼야. 진짜 경계는 지붕 위, 그리고 지하 통로에 있다. 오른쪽 담장을 봐라. 덩굴 뒤에 숨겨진 철사가 보이지? 건드리면 종이 울린다. 무진의 눈이 덩굴 사이를 파고들었다. 달빛에 반사되어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가느다란 실이 보였다. 혈령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걸려들었을 함정이었다. 무진은 담장을 넘지 않고 옆 건물의 지붕을 타기로 했다. 기와를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붕 위를 달렸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고 달빛은 흐릿했다. 암살자에게는 최적의 날씨였다. 고리대금업자가 머무는 안채는 요새와 같았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등불이 켜져 있어 대낮처럼 환했고 10명 남짓한 낭인들이 조를 짜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극구들이 썼던 톱니도가 아닌 잘 연마된 환도가 걸려 있었다. 경비가 삼엄하군. 독수의 돈통이니까. 저 방 안에 있는 은자가 좋기 만냥은 넘을 거다. 무진은 지붕 처마 끝에 매달려 안채의 동태를 살폈다. 가장 큰 건물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림자가 비쳤다. 뚱뚱한 사내가 주판을 튕기고 있었고 그 옆에는 호위무사로 보이는 2명의 그림자가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저곳이다. 어떻게 들어갈 테냐? 지붕을 뚫고 내려가기엔 소음이 너무 커. 유인한다. 무진은 품에서 흑구들에게서 노획한 은자 한 잎을 꺼냈다. 그리고 손가락에 내공을 실어 튕겼다. 챙그랑! 은자가 마당 반대편의 기와 지붕을 때리고 떨어졌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음에 순찰을 돌던 낭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뭐야? 고양인가? 가봐. 서너 명의 낭인이 소리가 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경계망에 일순간 구멍이 생겼다. 그 찰나였다. 무진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마치 박쥐가 날개를 접고 낙하하듯 소리 없이 창문 앞에 난간으로 내려앉았다. 창호지 문은 얇았고 그 너머의 인기척은 선명했다. 안에 새, 뚱뚱한 놈 하나, 고수 둘. 혈령이 감각을 공유하며 속삭였다. 호위 놈들, 기운이 심상치 않다. 하오문 10대 고수 중 하나인 쌍칼 형제일 수도 있어. 정면으로 붙으면 시간이 걸린다. 한 번에 끝내야 해. 한 번에 끝낸다. 무진은 호흡을 멈췄다. 단전에서부터 검은 기운을 끌어올렸다. 청산파의 내공이 아닌 객잔의 혈투에서 처음 훔쳐배운 금제 신법의 기운이었다. 억지로 끌어올린 마귀가 혈관을 태우며 손끝으로 모였다. 검을 뽑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무진은 검을 뽑지 않고 검집재로 들었다.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창문을 박살냄과 동시에 안으로 들이닥쳤다. 와장창. 누구냐? 호위무사들이 반응했다. 역시 빨랐다. 그들은 문이 부서지는 순간 이미 검을 뽑아 들고 있었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사내가 좌우에서 무진을 향해 협공을 펼쳤다. 죽어라. 하지만 무진은 그들의 검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틈을 보았다. 혈령의 기억이 놈들의 검로를 미리 읽어냈다. 왼쪽 놈은 목을, 오른쪽 놈은 허리를 노린다. 무진은 몸을 기묘하게 비틀었다.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상체를 숙여 2개의 검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옷자락이 잘려나갔으나 살은 닿지 않았다. 그리고 반격. 무진의 손에서 검은 아지랑이가 폭발했다. 극선참 근접형 검기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집 주위에 응축된 마귀가 회오리치며 주변을 덮쳤다. 크악. 커헉. 호위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다. 검에 베인 것이 아니었다. 응축된 마귀에 충돌하여 내장이 뒤틀린 것이다. 그들이 벽에 처박혀 피를 토하는 사이 무진은 이미 뚱뚱한 사내의 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고리대금업자 남경의 검을 돈돼지 왕칠이었다. 그는 주판을 쥔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누구냐? 돈이 필요해? 다 가져가라고. 왕칠이 탁자 위에 쌓인 은자 꾸러미를 무진에게 밀었다. 무진은 은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왕칠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100근이 넘는 거구였으나 내공이 실린 무진의 악력 앞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왕칠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독수에게 전해라.
무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차가웠다. 너의 돈줄은 오늘부로 끊겼다고. 푸. 무진이 바닥에 떨어진 호위무사의 검을 발로 차올려 잡은 뒤 왕칠의 심장을 찔렀다. 망설임은 없었다. 이 자는 수많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그 돈으로 독수의 세력을 키워준 기생충이었다. 왕칠의 눈이 뒤집히며 축 늘어졌다. 무진은 방 안을 훑었다. 벽면에 숨겨진 금고가 보였다. 억지로 열 필요는 없었다. 왕칠의 품에서 열쇠 꾸러미가 나왔으니까. 금고 문을 열자 엄청난 양의 은자와 함께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경 관리들의 뇌물 리스트, 하오문의 마약 거래 내역, 그리고 독수의 비자금 은닉처. 하지만 무진이 찾는 붉은 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역시 그리 쉽게 나올 리가 없지. 혈령이 혀를 찼다. 독수놈, 진짜 중요한 정보는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타입이군.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다. 이 장부를 태워버리면 독수는 미쳐버릴 테니까. 무진은 은자를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겼다. 그리고 장부에 등잔불을 던졌다. 화르르. 오래된 종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독수의 피와 땀이 서린 돈줄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무진이 안채를 빠져나오려는데 마당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다, 불이야. 안채에 자객이 들었다. 낭인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낭인들이 아니었다. 담장 너머 헐벗은 옷을 입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이곳을 지켜보는 하층민들이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자의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기묘한 희열과 감사가 서려 있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악귀가 죽었다. 돈돼지가 죽었어. 환호성이 터졌다. 억눌려왔던 자들의 해방감이었다. 무진은 멈칫했다. 자신은 복수를 위해, 정보를 위해 살인을 했다. 정의 구현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악을 처단했다. 청산파에 있을 때는 협을 입버릇처럼 말했으나 정작 문파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사문을 배신하고 살인귀가 된 지금 오히려 진정한 협행을 저지른 꼴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군. 무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하층민들의 환호 소리가 빗소리처럼 귓가를 적셨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혈령의 분노도 살인귀의 흥분도 아니었다. 무진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고동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무진은 남경성 외곽, 숲속에 버려진 낡은 신당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모 씨는 신상은 목이 잘려나간 흉물스러운 곳이었다. 무진은 그곳에서 기다렸다. 독수가 미끼를 물기를.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사흘째 되던 밤, 숲의 공기가 변했다. 풀벌레 소리가 뚝 끊겼다.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였다. 무진은 눈을 떴다. 가부좌를 틀고 있던 그의 무릎 위에 놓인 검이 미세하게 떨렸다. 왔군. 혈령이 경고했다. 많다. 30, 아니, 40은 된다. 그리고 놈들의 기척 흑구 같은 양아치들이 아니야. 훈련받은 놈들이다. 무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신당의 썩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신당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서로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물체 같았다. 하오문의 정예 암살부대, 비영대였다. 그리고 그들 중앙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보라색 장포를 걸치고 양손에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사내.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오문 남경 지부장, 독수였다. 독수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고리대금 업장을 불태우고 장부까지 없애버린 쥐새끼를 잡기 위해 그는 친위대를 모두 이끌고 직접 행차한 것이다. 나와라, 쥐새끼야. 독수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듯 스산했다. 거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느냐? 내 놈한테서 나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무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도망칠 곳은 없다. 아니,
도망쳐서도 안 된다. 놈을 잡아서 정보를 캐내야 한다. 혈영. 저 포위망 뚫을 수 있겠느냐? 그냥 포위망이 아니다. 육합자연진 료허츠 왼전이다. 혈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6명이 한조가 되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진법이다. 틈을 찌르려 하면 좌우에서 협공이 들어오고 뒤로 물러나면 뒤에서 찌른다. 정파의 검수들도 저 안에 갇히면 고슴도치가 되어 죽어나갔지. 파회법은 있다. 진법에 눈을 찌르면 된다 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무리야. 타이밍이 0.1초라도 늦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혈영이 다시 한번 몸을 요구했다. 나에게 넘겨라. 내가 진법을 찢어주마. 아니. 무진은 거절했다. 객잔에서의 맹세를 떠올렸다. 내 싸움은 내가 한다. 내가 눈이 되어라. 나는 칼이 되겠다. 내가 틈을 알려주면 내가 찌른다. 미친놈. 죽어도 모른다. 혈영은 투덜거렸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무진이 신당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독수, 기다리고 있었다. 건방진 놈. 독수가 손짓하자 비영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쳐라. 6개의 검이 동시에 무진을 향해 쇄도했다. 상단, 중단, 하단,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피할 곳이 없어 보였다. 지금이다. 3시 방향. 무릎을 굽히고 찔러. 혈영의 외침이 머릿속에 울렸다. 무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무릎을 굽혀 하단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3시 방향의 암살자에게 검을 찔러 넣었다. 푹. 크억. 암살자 하나가 쓰러지자 완벽해 보이던 육합진의 균형이 깨졌다. 그 틈은 찰나였으나 무진에게는 태평양처럼 넓었다. 무진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청산검법 유수행으로 검을 흘려내고 극선참으로 빈틈을 타격했다. 정파의 부드러움과 마교의 파괴력이 뒤섞인 기괴한 검무였다. 으아. 이게 무슨 검법이냐? 암살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진법이 무너지고 있었다. 무진이 닿는 곳마다 진영이 붕괴되고 피가 튀었다. 무진은 혈영이라는 압도적인 지식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채 하오문 최고의 진법을 유린하고 있었다. 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쓸모없는 놈들, 비켜라. 참다 못한 독수가 직접 나섰다. 그의 양손에서 시퍼런 도끼가 피어올랐다. 비독장.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맹독의 장력이었다. 죽어라. 독수가 허공을 가르며 장력을 날렸다. 도끼가 녹색 안개처럼 퍼지며 무진을 덮쳤다. 무진은 검을 들어 막으려 했다. 막지 마. 피해야 해. 검이 녹는다. 혈영의 다급한 경고. 무진은 황급히 몸을 날렸다. 도끼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 나무 기둥이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녹아내렸다. 섬뜩한 위력이었다. 쥐새끼처럼 도망만 다닐 테냐. 독수가 맹렬하게 몰아붙였다. 그의 손바닥이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독안개가 사방으로 퍼졌다. 무진은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다. 호흡을 멈추고 싸워야 했다. 도끼를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녹아내릴 테니까. 방법이 없다. 거리를 좁혀야 해. 접근하면 독에 당한다. 검은 기운을 써라. 극식으로 독을 태워버려.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단전의 마기를 끌어올렸다. 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무진이 독수의 독장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미친놈. 독수가 비웃으며 양손을 뻗었다. 하항. 도끼와 마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녹색과 검은색의 기운이 뒤엉키며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무진은 뒤로 밀려났고 독수 역시 충격으로 주춤했다. 교착 상태. 그때였다. 신당 지붕 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기운이 감지되었다. 살기였다. 독수의 도끼보다, 무진의 마기보다 더 날카롭고 정제된 살기. 위다. 혈영이 소리쳤다. 검은 그림자가 낙하했다. 독수를 향해서였다. 독수는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은빛 섬광이 비쳤다. 누구? 과직.
그림자의 발차기가 독수의 어깨를 찍어 눌렀다. 동시에 은빛 단검이 독수의 목을 노리고 그어졌다. 독수는 간신히 고개를 뒤로 젖혀 피했으나 턱 밑에 긴 핏자국이 남았다. 그림자가 땅에 착지했다. 검은 복면에 검은 옷. 그러나 손에 들린 것은 특이하게 생긴 은빛 단검. 두 자루였다. 피의 계곡, 무진이 처음 혈령을 받아들였던 그 혼란의 밤에 그를 구해주었던 그 복면인이었다. 무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도와주러 온 것인가? 아니었다. 복면인의 살기는 무진이 아닌 독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살기의 농도는 무진을 구할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방해된다. 비켜라. 복면인이 무진에게 짧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독수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가로채기였다. 무진의 사냥감을, 무진의 정보를 가로채려는 경쟁자의 등장이었다. 제3부 옥패의 비밀, 은살대의 그림자. 상황은 순식간에 3파전으로 변했다. 독수는 미칠 지경이었다. 자신의 돈줄을 끄는 놈을 죽이러 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또 다른 살수가 떨어져 자신을 죽이려 든다. 게다가 이 새로운 놈의 실력은 무진보다 한 수 위였다. 이것들이 짜고 치는 거냐? 다 죽여버리겠다. 독수가 발악하며 품에서 독단을 꺼내 내 바닥에 던졌다. 펑, 펑. 자욱한 독연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지하가 차단되고 피부가 따가웠다. 숨을 참아라. 피부로도 독이 들어온다. 혈령의 경고에 무진은 내공으로 전신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복면이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독연기 속을 뚫고 들어갔다. 마치 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니 독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챙, 챙, 챙. 독연기 속에서 금속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복면인의 쌍단검과 독수의 장갑이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무진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복면인의 움직임. 빠르고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정파의 무공이 아니었다. 하오문의 잡기술도 아니었다. 저 움직임은 혈령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혈령. 저놈 너와 검로가 같다. 알고 있다. 혈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건 은살검법이다. 천마신교 은살대에서만 전수되는 비전 저놈, 대체 누구냐? 복면인의 단검이 독수의 방어를 뚫었다. 왼쪽 단검으로 독수의 장갑을 걷어내고 오른쪽 단검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크악! 독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복면인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독수의 입을 막는 것. 즉, 죽이는 것. 안 돼. 죽이면 안 된다. 무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독수가 죽으면 정보도 사라진다. 붉은 눈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된다. 무진이 독연기를 뚫고 뛰어들었다. 멈춰라. 무진의 검이 복면인의 단검을 가로막았다. 캉. 불꽃이 튀었다. 복면인의 눈이 무진을 향했다. 차갑고 무생물적인 눈빛이었다. 비키라고 했을 텐데. 정보가 필요하다. 놈을 죽이면 안 돼. 정보 따위는 필요 없다. 놈은 제거 대상이다. 복면인이 무진을 공격했다. 단검이 뱀처럼 휘어지며 무진의 목을 노렸다. 빠르다. 너무 빨랐다. 무진이 객잔에서 훔쳐배운 혈령의 기술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다. 무진은 간신히 검으로 막아냈지만 뒤로 밀려났다. 그 틈을 타 독수가 도망치려 했다. 이 미친놈들끼리 잘 놀아봐라. 독수가 신당 뒤쪽 숲으로 몸을 날렸다. 놓칠 줄 아느냐. 무진과 복면인이 동시에 독수를 향해 쇄도했다. 경쟁이었다. 누가 먼저 독수를 잡느냐. 무진은 생포를 위해, 복면인은 사살을 위해. 독수는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몸으로 두 괴물을 따돌리는 건 불가능했다. 무진이 더 빨랐다. 그림자를 삼키는 보법이 빛을 발했다. 무진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독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끝이다. 독수. 독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 독장을 날렸다. 무진은 검은 기운을 검에 실어 독장을 갈랐다. 그리고 검끝을 독수의 목에 겨눴다. 움직이면 벤다. 묻는 말에 대답해라. 붉은 눈이 뭐냐?
청산파와 무슨 거래를 했지? 독수는 헐떡이며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 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말해. 그건 고대의 재앙이다. 혈영 따위는 그저 열쇠일 뿐이야. 그분이 깨어나면 강호는 그때였다. 슉. 어둠 속에서 은빛 섬광이 날아왔다. 복면인의 단검이었다. 무진이 막으려 했으나 늦었다. 단검은 무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독수의 목에 정확히 꽂혔다. 커헉. 독수의 눈이 뒤집혔다. 입에서 검은 피가 왈칵 쏟아졌다. 안 돼. 무진이 소리쳤으나 독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중요한 단서를 말하려던 찰나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된 것이다. 무진은 분노에 찬 눈으로 복면인을 노려보았다. 복면인은 나무 위에 서서 무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왜 죽였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무진이 고함을 질렀다. 복면인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 정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누가 그걸 결정하나? 내 놈은 대체 뭐냐? 피해 계곡에서는 날 살려주더니 이제는 방해를 해? 아군이냐 적이냐? 복면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찰나. 은빛의 물체가 무진의 발밑에 떨어졌다. 이걸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복면인은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다. 준비가 되면 찾아와라. 그때는 진짜로 죽일 수도 있다. 팟팟. 복면인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쫓아갈 수 없는 속도였다. 무진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올렸다. 반으로 갈라진 옥패였다. 최고급 배곡으로 만들어진 패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붉은 달을 검은 뱀이 감싸고 있는 기이한 문양. 무진은 그것을 들고 혈영에게 물었다. 혈영, 이 옥패가 무엇이냐? 머릿속이 조용했다. 항상 시끄럽게 떠들던 혈영이 침묵하고 있었다. 혈영, 모른 척하지 마라. 너는 저 놈의 검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문양 내 기억의 시면에서 본 적이 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혈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당혹감과 일말의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혈영이 마른 침을 삼켰다. 천마신교 은살대의 표식이다. 은살대. 내가 이끌던 부대 말이냐? 그래. 하지만 그냥 대원의 것이 아니다. 저 문양 뱀의 머리가 2개다. 이것은 부대장만이 가질 수 있는 표식이다. 혈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오른팔이었던 놈이다. 10년 전 내가 죽던 날 내 등 뒤를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 무진은 옥패를 꽉 쥐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피해 계곡에서 자신을 살려주고 이곳 남경에서 정보를 가로채 간 복면인. 그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었다. 그는 혈영의 과거를, 그리고 붉은 눈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혈영의 그림자였다. 그는 왜 무진을 살려주었으며 왜 지금은 방해하는가? 그도 붉은 눈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키려는 것인가? 독수의 시체를 뒤졌다. 품속에서 청산파 장로 곽현이 보낸 2번째 서신과 하오문의 비밀 장부 사본이 나왔다. 남경에서의 일은 잊어라. 낙양으로 와라. 그곳에서 의식이 시작될 것이다. 무진은 서신을 구겼다. 남경은 끝났다. 독수는 죽었고 하오문 지부는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모든 화살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낙양. 그리고 은살대 부대장. 무진은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으나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가자. 무진이 말했다. 어디로? 혈영이 물었다. 낙양으로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무진의 시선이 복면인이 사라진 방향을 향했다. 내 부하라는 놈 만나봐야겠어. 놈이 쥔 나머지 옥패 반쪽을 맞춰봐야지. 강호의 바람이 무진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그의 등 뒤로 남경에서의 길었던 밤이 저물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도망자도 풋내기 사냥꾼도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고독한 추적자였다.